5월 14일 오늘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딱 20일 남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어제 구미, 대구, 울산, 포항 등을 방문했습니다. 여기가 TK냐 싶을 만큼 이재명 후보가 나타날 때마다 많은 인파가 몰려서 이재명을 연호했습니다. 민심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 어제 유세를 보니까 정말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자신감에 넘쳤기 때문에 처음으로 간 곳이 바로 TK, 대구 경북 지역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본 모습, 이재명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유세였습니다. 유세를 전반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정면 승부였습니다. 뒤로 빠지지 않고 정면 승부를 하면서 TK에서도 지지세를 확고하게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장동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또 친중 외교 문제, 그동안의 보수층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걸 네거티브를 해왔던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정면 승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정적을 괴롭히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수사한다 이러면서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냐 그랬습니다. 네, 대구에 가서 그러니까 TK에 가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미친 짓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그냥 직격을 해버린 겁니다. 대개는 그쪽이 국민의힘의 텃밭이기 때문에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 정도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역공, 맹공, 정면 승부를 택한 겁니다. 중국 쎄쎄 발언과 관련해서도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네거티브로 삼았거든요. 이거 뭐 중국에 대한 4대 외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면 승부를 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자고 하는 게 외교다. 내가 쎄쎄했다. 내가 틀린 말 했냐? 라고 TK 유권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국익 외교,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중국에 쎄쎄 할 수 있지요. 내가 틀린 말 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분들이 이재명을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연호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포항에서는, 포항이 그 해병대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들 지금 보니까 다 파란색만 들고 있는데 해병대도 있고 하니까 좀 빨강색도 좀 들어주라. 이런 여유를 보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대인의 풍모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하는 겁니다. 파란색만 안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나 지지한다고 여기 내 유세하고 있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파란색만 들고 오지 말고 빨강색도 들고 와라. 내 운동화에도 빨강색 들어있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이 신발 전달식이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신발에가 파란색도 그어져 있고 빨강색도 그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재명의 자신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용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박태준이 정책이면 어떠냐. 쓸만한 것은 갖다 써야 된다. 그리고 노무현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잘못된 것은 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용주의, 경제정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대구에서 대구백화점 앞 동성로 여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재명 후보가 흥분했어. 막 기분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야, 옛날 대구 같지가 않다. 대구가 디비졌다. 이 이야기를 스스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바꿔 쓰시라. 나 꽤 쓸만한 사람이다. 신상도 좀 써봐라. 그랬어요. 이제는 본인이 신상이라고. 예, 신상이죠. 신상을 좀 써봐라. 나 꽤 쓸만한 사람이다. TK에서도 이제 이 신상을 쓸 것 같습니다. 신상을 써야 합니다. 이재명이라는 도구, 이재명이라는 상품, 이재명이라는 일꾼을 써서 우리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정치인들만 배부르는 그런 더러운 세상이 아니라 민초들이 배가 부르는 이 세상,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잘 사는 세상, 중국이면 어떻고 일본이면 어떻냐. 우리의 국익
우선 실리 외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TK 이 지역이 국민의힘 텃밭이잖아요. 사실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 딜이 좋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거기는 TK 이곳은 국민의힘 텃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이분이 배짱이 두둑해.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수계를 비유하는 정치 세력이 보수 맞냐? 너희들이 보수 맞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건 보수가 아니다. 파괴 세력이다. 이건 극우도 아니다. 거꾸로 가는 퇴행하는 반동이다. 반동. 야, 반동 분자라고 원래 그래야 되는데 분자를 빼고 이야기하더라고. 이게 반동이야. 어?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수계를 비유하는 것이 무슨 보수야? 니들 뭐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대구 시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후보. 이 사람이 바로 이재명 아닙니까?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대구 한복판에 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정면 승부를 택한 이재명. 이런 사람이 멋진 사람이죠. 되게 정치인들이 말을 막 바꿉니다. 이곳에 가면 이 말하고 저곳에 가면 저 말하고 그래서 입맛에 맞는 말 해주고 TK 가면 TK 여러분이 이 보수의 뭐 심장으로서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뭐 호남에 가서는 호남에서 또 뭐라 합니까? 여러분의 그런 진보적인 사고 민주화의 정신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계속 말을 막 바꾸면서 막 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은 간단하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박태준 정책이면 어떻냐. 좋은 것은 갖다 쓰고 김대중 정책이든 노무현 정책이든 안 좋은 건 폐기한다. 그게 지도자가 할 일이죠. 뭐 성향에 따라서 무조건 여기는 다 잘해. 여기는 다 못해. 이렇게 보면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되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통이 뭡니까? 통이. 늘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되 통. 이것은 뭐야? 통치하는 통이 아니라 통합하는 통이다. 그래서 크게 통합하는 자리 그게 바로 대통령이다. 이재명이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크게 통합할 수 있는 사람. 어제 발언만 봐도 그것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대구 경북이 흔들리고 있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TK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후보라고 해봤자 3명인데 이 3명이 어제 모두 다 똑같이 TK를 방문했습니다. 원래 TK 그러면 다른 국민의힘은 그냥 텃밭이고 거기서 다 나오니까 표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집중하지요. 그러나 그동안에 민주당이나 이런 데는 그냥 코스로 그냥 지나가는 곳이었어. 어차피 안 갈 수는 없고 표도 안 나오는데 목만 아프고 시간만 낭비하고 그래서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이번은 TK가 대선 격전지가 됐죠. 이제 수도권과 TK가 격전지가 된 겁니다. 수도권 사람들은 매우 실리적입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국회의원도 민주당이라고 무조건 찍어주거나 국민의힘이라고 무조건 찍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강남 3구는 국민의힘 무조건 찍어주죠.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야. 나 이 노래 잘하는데 박상철의 노래 무조건이야. 그런데 수도권 다른 곳 그 강남 3구 빼고 그때 기억이 나지 말하고 싶지도 않고 다른 데는 사람 보고 찍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발전합니다. 그 말을 어제 이재명 후보가 했습니다. 왜 수도권이 계속 발전하느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발전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바로 쫓겨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요. 쫓겨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구 경북 영남 호남 여기는 열심히 안 해도 안 한다. 왜? 안 해도 찍어주니까. 말뚝만 꽂아도 찍어주는데 왜 정치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도 어제 했구나. 근데 나도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네. 하여튼 그만큼 TK가 이제 장악력이 많이 떨어졌다. 정치적 입지가 많이 좁아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재명 후보는 안동 사람이잖아요. 경북 안동. 그리고 그 김문수 후보는 영천이에요. 영천. 대구 바로 옆에. 나 군대 생활한데. 영천이란 말이에요. 이준석 후보도 서울 사람인데 본 적은 대구입니다. 이게 아버지 고향이 대구야. 그러다 보니까 이번 후보 3명 다 모두 TK 출신이야. 자기 동네 가갖고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번 선거는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죠. 윤석열이가 개망나니 짓거리, 미친 자가 개망나니 짓거리를 해가지고 혼자 갑자기
계엄하고 내란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지가 물러나고 이게 그래서 치러지는 선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놈이 저 아크로비스타로 가면서 이기고 돌아왔다. 뭐 3년 하면 어떻고 5년 하면 어떻냐 이런 개 잡소리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아니 근데 TK 사람들은 윤석열이가 자기 고향 사람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잖아 윤석열이는. 근데 왜 그렇게 윤석열한테 환장을 했던 거야? 이해가 좀 안 되긴 하네. 국민의힘 옷만 입으면 막 찍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태에서 여러분 멘붕 온 거 아니니까 멘붕. 그러니까 TK 민심도 쪼개지고 이번 대선판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물론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잘하고 계셔 다들. 쓸데없는 말이 너무 기네. 이재명 후보의 목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TK에서도 30% 이상 지지를 받는 것. 그래서 국민 대통합으로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대구에서는 21.6% 이전 대선에서요. 경북에서는 23.8%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0.73%포인트 차로 패배했죠. 그러나 이번에 대구 경북에서조차도 30%를 뚫어주면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명분과 실리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 표라는 게 한 표는 한 표가 아닙니다. 한 표는 두 표입니다. 왜냐? 저쪽 표를 뺏어서 이쪽으로 오는 거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TK에서 국민의힘만 미치도록 지지했던 TK에서 이재명을 좀 지지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반드시 사라져야 됩니다. 저는 국민의힘은 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얼미터가 5월 둘째 주 여론조사 발표했죠. 대구 경북 지역 거주자들의 응답. 이것만 대구 경북만 중요해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은 내가 대구 경북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대구 경북에서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9%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들은 정권 연장해야 된다. 제2의 윤석열이 같은 놈이 나와서 또 계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9.2%야. 근데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응답도 엄청 높습니다. 43.6%가 나왔습니다. 네. 역시 보수 텃밭이라 아직도 윤석열이가 좋아요.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50% 가까이 된다. 그렇지만 아니다. 이제 민주당으로 좀 교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44% 가까이 있다는 것. 이것이 매우 희망적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여론 이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니까 오늘 한국갤럽이 뉴스원이 의뢰하고 한국갤럽이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사람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재명 51% 나왔습니다. 절반 넘었죠. 김문수 31% 나왔습니다. 볼 것 없고. 중도층에서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다. 56%. 과반이 훌쩍 넘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59%가 이재명 후보를 당선 예상 후보로 지목했습니다. 이게 나는 안 찍어도 이재명이는 될 거야. 나는 못 찍겠다. 난 진짜 이재명이 못 찍겠어. 근데 그 사람한테도 그러면 이재명이 당선될 것 같으냐? 네. 되겠지요.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야, 대단하죠? 근데 중도층한테 물어봤어. 나 중도층이야? 근데 그런 사람한테, 내가 중도라는 말은 아니에요. 중도층,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무려 74%가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지. 뭘 그런 쓸데없는 걸 물어봐. 라고 답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더 이상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 보수 진보로 나뉘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여론만 볼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 치우쳐져 있습니다. 나 역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 안 치우친 사람들이 딱 볼 때 74%가 그래 재명이가 제일 낫네. 재명이가 대통령 해라. 그랬다는 이야기다. 그럼 양자대결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대결에서도 이재명 대 김문수 이렇게 붙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이재명 후보가 55% 받을 때 김문수는 39%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빼버리고 준석이하고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붙었을 때 어떻게 되냐? 와, 54%가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렇죠?
이게 이제 민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봤듯이 TK 민심이 흔들리고 있죠. 양자 대결로 좁혀지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30% 이상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조사가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TK에서도 좀 더 나오지만 이재명 후보가 30%를 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대선하고 비교해보면, 지난 대선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국민의힘은 TK에서 10%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10%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TK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지지도가 나름 확고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대선 선거 운동이 어제까지 대구, 소위 말하는 TK에서 이루어졌고, 오늘은 PK, 오늘은 다들 또 PK로 갔어요. 3명 다 PK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는 유엔 기념공원을 찾았고, 오전에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부산 지역 유세를 하게 됩니다. 오늘 유세도 기대가 됩니다. 왜냐? 부산 역시 국민의힘이 싹쓸이 한 곳이잖아요. 지난 총선에서도. 물론 거기에는 이번 선거 이전에 그 보궐선거할 때 진보 교육감이 탄생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PK 역시 국민의힘 지지가 견고하죠. 그러나 이번 선거는 좀 달라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라니까요. 이번 선거는 내란을 지속할 것이냐, 내란 잔당들이 계속 이 나라를 지배할 것이냐, 압제할 것이냐, 아니면 내란을 청산하는 진정한 통합 대통령이 나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이 PK든 TK든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에? 내란을 계속 지금 지속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에서 김문수가 누굽니까? 권성동이가 누구야? 권영세가 누굽니까? 윤석열이는 그 자들을 다시 지지해야 된다고요? 많이 하십시오. 나는 못하겠네. 나는 여러분의 성향을 존중합니다. 하실 분은 많이 하세요. 뭐 이거 내가 막 빈정거리는 게 아니라 하세요. 왜?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나라를 누가 살릴 것인가? 누가 이 나라를 다시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걸 보시라. 이재명은 그냥 도구야, 도구. 우리의 도구. 우리가 써먹는 도구란 말이야. 밭에 가면 호미,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호미로 써야지. 좋은 호미로. 호미로 밭을 못 갈겠다. 쟁기로 갈고, 쟁기로 못 갈겠다. 트랙터로 갈고. 요즘 트랙터로 하지. 난 텃밭이라 호미 하나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도구를, 우리의 도구로 생각해야지. 그가 막 위대한 무슨 왕입니까? 예? 우리를 막 전부 다 막 어디로 끌고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도구, 충직한 머슴. 이 머슴으로 써야 된다. 이재명 후보는 마름이라고 돼, 마름. 대장 머슴, 나를 마름으로 써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을 마름으로 써야죠. 우리의 머슴으로 써야죠. 우리의 일꾼으로 써야죠. 우리의 도구로 써야죠. 우리의 머슴이잖아. 에? 우리가 그 밑에 가서 굴종하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 뽑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해. 대통령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란 말이야, 일을. 그런 놈이 어떤 놈이냐 하고 보니까 이재명이 놈이 제일 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이 찍는 거지 뭐. 나는 그럴 겁니다. 일 잘할 놈. 모임에서도 회장도 돌아가면서 합니까? 일 잘할 놈이 하는 거지. 동창회도 말이야. 우리 동창이 720명인데 고등학교 동창이 720명이야. 그중에서 일 제일 잘하는 놈이 회장하는 거 아닙니까? 친구들의 중지를 모아서. 그런 거지. 무슨 뭐 밥 잘 사주고 온 놈이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 아침부터 좀 흥분했네. 하여튼 일 잘할 머슴을 뽑자. 나 그 말 하나 하려고 이렇게 시끄럽게 했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하시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이렇게 좀 하루를 지내봅시다.